그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돼서 출범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파견돼 있습니까? 그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어제 국정원에 연락이 왔고 그쪽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국정원으로 연락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제 다시 파견과 그다음에 보고를 다 지시해놨습니다. 아니 출범 전에 그래도 국정원 분야도 뭐 개혁 분야가 있을 거고 뭐 제도 개선 분야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이나 리젝을 당했어요. 전문위원을 파견 전문위원을 추천했다가 두 번이나 리젝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저는 전혀 보고받지 못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이 아예 빠져 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점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이름 딴 와인 있는 거 아십니까? 트럼프 와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거기 그럼 오너가 누굴 것 같아요? 뭐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정보 분석의 중요성이잖아요. 네. 트럼프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도 예, 그래도 뭐 그 술 네. 회사는 운영할 수 있겠죠. 사업적으로. 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서 개인 성향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국가 행위를 분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정보가 요즘은 정말 복잡해졌다. 그죠? 이 트럼프가 트럼프 와이너리를 매입하면서 하버드 부동산 사례 연구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 와인 하나를 가지고 정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 국정원의 역할, 그 다음에 정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보의 정치화라는 용어를 아시죠? 정보의 정치화. 뭐 아무래도 학자 오래 하셨으니까 결국은 정보의 정치화는 리더십의 의도, 인식에 맞춰서 정보가 왜곡돼서 생산되는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국정원의 주요 임무는 뭐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전쟁 예방도 정말 크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뭐 박근혜 때 우리는 뭐 교훈이 있습니다. 뭐 이명박 정부 때 예를 들어서 북한 붕괴론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때 뭐 통일 대박 뭐 이런 것들 해서 대통령이 이런 워딩을 던져 놓으니까 국정원에서 이제 그거에 맞는 정보를 분석하다 보니까 남북 관계도 어그러지고 막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재명 정부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서 정보가 생산된다면 결국은 국가 안보를 훼손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으실 그런 자세는 돼 있으신가 좀 여쭈고 싶네요. 예, 존경하는 부승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연구하면서 또 현업에 있으면서 가졌던 모토가 하나 있다면 이제 실사고시고 부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실사고시를 모토라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금도 모시고 있고 또 후보 시절 전부터 알면서 가장 그 제가 마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는 실사구시적인 정신, 실용 이런 걸 갖다 삶의 기초로 해서 지금 특히 이 정치에도 나름대로 적용하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역대 정부를 보면 대부분이 뭐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 윤석열 정부 탄핵 때도 그렇고 이 국정원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제 북한 평양 무인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분명 국정원에서 보고서가 작성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예 그렇게 아니 예단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답변서에 보니까 대한민국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표현,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와 있던데 평양 무인기와 관련돼서 아니 평양의 무인기가 추락이 되고 그리고 날짜가 공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국방부
훈령을 위반하고 군형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형법을 위반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거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가 없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국정원이 허술합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정말 해 주실 거예요? 비공개 회의에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비공개 회의에서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모든 법과 절차를 위반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가 과연 국정원은 그때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평양 방송에서도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다 나왔고 그때 과연 국정원은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서 리더에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지금 국정원의 아까 대공수사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국내 정치 문제의 개입과 관련된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국정원의 국익정보국이 있죠. 네. 국은 아니고 단 수준에서 있습니다. 단 수준에서요. 네. 예. 그게 이제 불만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신원조사센터 있죠. 원래 신원조사센터가 문재인 정부에도 있었어요. 법무부랑 이제 인사검증을 하는데 그 인사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앴는데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된 게 국익정보단하고 저는 신원조사센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비공개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안보라는 것이 정보라는 것이 결국은 복합적이잖아요. 네. 과거에는 뭐 이제 국가안보가 군사정보 뭐 이 정도로 해서 등치되곤 하긴 했지만 지금은 경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알래스카 LNG 그 가스관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일 대륙붕 개발협정 이제 3년 후에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 마지막으로 경제 안보와 관련돼서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시킬 보관을 갖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네. 예. 지금 공급망법에 의해서 국정원이 경제안보에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안보국이 다니는데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국가 미래 전략의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데 국정원이 어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 조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존경하는 우리 송원석 위원님.